하시고 아주 검소하시면서 새 시대를 이끌 아마 그런 대도 정법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총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저희들은 그냥 할머니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성인 같은 분도 참 있으시다. 후광이 항상 헌하셨고 보통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세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른이시도 아주 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 자연스럽게 원불교 분위기에 젖어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새겨지거든요. 오늘도 나를 찾고 내일도 나를 찾자. 그리고 오늘도 나를 놓고 내일도 나를 놓자.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아주 좋아요. 평화, 평등, 평범 이거 다 평자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훨씬 자유롭한 그런 수도인이시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청렴에 있어서는 네. 아주 이제 직접 개가식으로 직접 접근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일부 개가식으로 하는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도서관을 통해서 부여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 이제 형제간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형제가 많고 그러면 많이 이제 싸우고도 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떠셨어요? 그 물론 뭐 다툼이 아주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서로 이제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싸우기로 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님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래서 어른이 계시니까 뭐 함부로 싸울 형편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또 성격들이 다 내성적이다 보니까 왕상 같은 경우는 혹 다른 친구들한테 맞더라도 그냥 집에 돌아가지고 아랫모이 한쪽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얼굴만 벌게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거 어디 가서 또 혼나고 왔구나, 맞고 왔구나 그렇게 옆에서 알아볼 정도로 좀 그런 정도 그 내성적이었다고 그럴까 서로 그렇게 다투는 형편은 아니 보통의 경우는 그러잖아요. 동생이 맞고 오면 형들이 가서 싸워서 이제 집안 싸움도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예 그럴 뭐 적극성도 서로 없었고 그리고 왕산이 그런 때는 그 성산 할아버님 앞으로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성산 할아버님 앞에는 아드님이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성산 할아버님 앞으로 왕산이 아마 족보상으로는 네. 이렇게 양자를 하셨을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총부 주위에 그 우리하고는 섞이지 않고 성산 할아버님 댁에서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 그 성산 할아버님 댁에 있을 때 있었던 일화라고 할머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다투고 오면 얼굴만 벌게 져가지고 아랫목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이제 부모님이나 누구나 이제 주변에서 시킨다고 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무 출신이 많이 그 전무 출신을 소원을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해요. 참 수급의 법연이라면 법연이라고 그럴까. 그 추타원 할머니모 그 작은 그 서원이 아마 이렇게 한 대에 6명이나 출가할 수 있는 기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와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한 대에서 6명이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 지금은 출산율도 한 집에 한둘밖에 낳지 않고 더군다나 또 이 출가 서원자들이 자꾸 줄어가는 이런 추세에서 한 대에 한 집에서 6명이 출가한다는 건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마 수급의 법연이 대종사님의 문화에 이렇게 몰아준 뭔가 수급의 법연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숙명적인 것이라고 그럴까. 네. 그 형제간이 여럿이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면 네.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뭐 특별히 좋은 점 서로 뭐 방해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은 했죠. 다 딸린 식구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좋은 점이라면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서로 이제 말이 없어도 서로 이해가 되는 그런 뭐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히 뭐 시끄럽게 할 그런 성품들도 아니고 그냥 눈빛으로 조용조용 서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가족들이 모이시면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분하고 조용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정토님들이 좀 적응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 어떠셨어요? 정토님들한테서는 네. 당초 무슨 모임이 있어봐야 네. 별 재미가 없다는 소리는 가끔 들어요. 저희들 성품이 그런 걸 그리고 환경이 또 그렇고 생활이 교역자다 보니까 네. 크게 뭐 시끄럽게 하고 노는 분위기 그런 재미있는 분위기는 그저 가끔 만나면 서로 좋아하는 노래나 한 자리씩 하는 정도 그런 것이 좀 재밌다면 재밌다고 볼까. 그런 특별한 놀이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전부 다가 보면 다 이렇게 그 노래에 굉장히 소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학타원님도 그렇고 이제 인사님은 물론 이제 왕사님 또 이제 종사님에 이르기까지 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부모님께 타고난 이게 그 물려받은 유산이신가요? 아마 그것은 그 어머님도 그러셨고 네. 아버님도 목청이 좋으셔서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독경하시는 소리나 들어보면 아주 그 운곡이 잘 그 어울리는 리드미컬하다고 할까 요새 말로 하면 네. 그런 운곡을 꼭 독경도 하시고 어머님도 콧노래 가끔 하시면 괜찮으셨고 특히 그 외가 쪽에는 아마 가수도 하나 나왔을 거예요. 아, 지금 그래요? 거기 무슨 그 복면가왕인가 거기 예, 출연한 외사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요? 외사촌 조카인가. 아, 그런 게 아마 DNA에는 네네. 충분히 그런 것을 타고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다 그런 그 소양을 가지고 계신데 인사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그 형제 중에 누구 소리가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네. 그 종산 독경 소리가 저는 참 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네. 왕산도 아마 뒤지라면 섭섭할 거예요. 거기도 잘 하시는 편이고 저는 이제 조금 이 대중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제 네. 노인대학 노래교실을 지도하다 보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흘러간 옛 노래 쪽을 그분들한테 많이 가르치게 됐고 그랬었죠. 예. 아, 이게 이제 인사님은 노래로 또 봉사활동을 좀 하셨나 보네요. 예. 아, 얼마나 하셨어요? 그 우송복지관 노인대학이라는 데가 아, 있었고 네. 또 정토회관에 또 노래교실 시간이 만들어져서 네네. 제가 아마 거기 처음 시작을 했죠. 어. 정토회관 노래교실은 제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전문 노래 강사가 와서 하고 있는 처지. 그러면 정토님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예, 건가요? 정토님들 대상으로 어. 해왔던 거고. 그럼 이제 합하면 한 10여 년 네네네.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오랫동안. 대학 퇴직 후에 한 네. 10여 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여기 교무 정년 할 때까지 네.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주로 그거는 이제 할머니다 보니까 네네. 그 뭐 가곡이나 이런 뭐 클래식 쪽이 아니고 흘러간 옛 노래 요새 말하는 그저 가요 무대 네. 거기에 나오는 곡을 위주로 아, 준비도 이제 가요 무대에서 많이 발표를 했죠. 아, 거기에 나오는 노래 제목들을 해서 그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다시 복습을 하면 다시 익힐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개는 또 지난번 그 젊었을 때 흔히 들어왔던 얘기라 곡들이라 한번 들으면 대충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서 별 부담 없이 그것이 아주 저희 건강 유지에도 네.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 실력이 있으셔서도 그러기도 하겠지만 노래 봉사를 하게 된 좀 그래도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 건강이 좀 극도로 이제 나빠졌다 보니까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오랜 기간 이 암과 투병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좀 우울증 같은 것이 생길 소지도 있고 본래 그 제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었지만 이 노래 봉사를 통해서 좀 그것을 표출해내고 풀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 하게 됐죠. 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노래 봉사를 통해서.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주로 노인대학 노래교실 시간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보통이죠. 네. 정토회관도 한 번, 저쪽 신동 종합복지관도 몇 번 나가긴 나갔죠. 그럴 때는 일주일에 한 2번 나가는 때도 있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인사님께서 노래 봉사를 다니실 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셨네요. 예. 네, 그 재밌었던 이야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노래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어느 날 금강방송에서 노래자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보고 한번 나가보라는 권유도 있고 해서 한번 출연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2등상을 탔는데 1등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죠. 거기는 이제 가수 데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잘해도 2등상 이상 안 줘요. 그래서 2등상을 탔는데 이제 그것을 거기서 쌀 20kg 한 포대를 탔던가 했는데 그것을 이제 별 수 없이 제가 짊어지고 그 수상을 해가지고 짊어지고 나오는 모습을 누가 봤던가 봐, 그 방송 프로를. 네. 그래가지고 그 지인이, 어이, 기분도 좋더라. 뭐 상 타서 그거 다 어떻게 했는가. 그거 상 탄 것은 이제 거기 그 복지관에 쌀, 뭐 떡을 해서 나눠 먹었고.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이건 동네 노래자랑인데 아, 네. 동네에서 저 신동 지구대인가 네. 그런 데서도 노래자랑 할머니들 모셔놓고 또 아. 하는 데에도 가서 한 번씩 불러주고 네. 또 배산 거기서 단오날 하는 축제가 있어요. 네. 배산 축제. 네. 거기 나가서도 네. 한 번은 불러가지고 음. 또 전기밥솥인가 그런 것도 타보고 그 며느리한테 참 칭찬도 받았었습니다. 노래 봉사하시면서 재미난 일들이 참 많으셨네요. 예. 뭐 심사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거 노래 심사는 그 복지관 명절 되면 노래자랑이 있어요. 아, 노인들 그래요? 노래자랑. 네. 네. 거기는 이제 순 노인만 오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젊은 사람도 포함해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네. 거기 심사위원 두 분이 나와서 심사를 해서 이제 성적을 매겨가지고 표창을 하는데 저도 거기 몇 번 심사위원으로 가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런 예. 네. 그 이제 인사님께서 굉장히 그 노래를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잘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는 성씨일가 하면 다 음성 좋고 노래 잘하시고 이제 그렇게 다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인사님은 제가 뵙기에도 굉장히 그 서정적으로 또 노래를 이렇게 즐겁게 평상시에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 한 곡 청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그럴까? 제가 목소리가 이제 많이 잠겨가지고 제 소리가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한 구절 불러보겠습니다. 네. 여긴 반주가 없으니까 여기 곡을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벚국이 울며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콧달 파라 나 어느 변방에 또 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질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질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그 음악은 굉장히 큰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치유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또 그걸 이제 살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제 인사님의 노래가 그동안에 이제 노래 봉사를 하면서 만나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큰 힘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인사님께서는 이제 학창 시절에 또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서요. 노래에 얽힌 이제 교단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스승님들께 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때가 그 대산 상사님을 모시고 전 교역자들이 네. 소창 겸 이렇게 등산하면서 미륵산에 가서
이제 모아가지고 잠깐 소창회를 가진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가 바로 남한강 사건이 터진 후 아주 교단 스승님들이나 동지들이 아주 침울한 상태에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성씨, 노래하면 성씨가 또 빠질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지명을 받았는데 그때 한 노래는 그때 이제 나중에 붙여진 자연스러운 이름 제목이지만 알겠다라는 노래를 제가 거기서 불렀어요. 그 노래 내용은 그 어떤 시골교당 교무님께서 이제 점심 자시고 쉬고 있는데 청년회원 한 분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뭔가 교무님께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교무 선생님께서 그러면 우리 노래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가락처럼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때서 청년회원이 그 노래가락으로 식당채에 불났습니다. 그랬더니 교무님이 알겠다. 교도님들 전수 집합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회원님이 이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교도님 나오시오, 중호님도 나오시고, 지부장님들 나오시고, 청년회원들, 학생회원들 모두 식당채에 불났으니까 얼른 나와서 불 끕시다 하고 이제 외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 노랫가락에다 붙여갖고 이제 외쳐댔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그 불난 현장에 와서 불 끄려고 둘러보니까 이제 이미 그동안에 다 타버린 식당채가 다 아이고. 시커먼 재뿐이 안 남으니까 다 이제 어리둥절 실망하고 있을 때에 교우님이 그때여 또 등단하여 법서를 내리는디 물질이라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진다. 오늘 우리가 이 식당채 하나 없애버린 것은 이런 무상한 물질계 세계를 받들은 법서를 배운 그 학체를 지불한 걸로 알고 앞으로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자. 그런 내용의 노래가락을 불렀더니 아주 그 선진님들 하면 그 좌중들이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그 히트를 쳤다고 네.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소문이 나가지고 뭐 기회만 있으면 알겠다 해봐라. 어른들이나 동지들이나 만나면 또 그것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좀 재밌게 그 지어내기도 했지만 네. 굉장히 내용이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법설의 교무님 또 그걸 또 법설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유머러스하게 했던가 네.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웃겼던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썰렁하죠?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만 그때 네.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선진님들, 스승님들께 어떻게 보면 큰 효를 했던 네. 그런 그 추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예. 그때 당시 이 노래를 들었던 교무님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 알겠다 간다, 알겠다 해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붙어진 별명이 알겄다. 예.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인사님께서 평상시에 늘 마음에 새기고 계신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법문을 봉독을 먼저 해주시고 그 왜 이 말씀을 새기고 계신지 부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45장 말씀하시기를 옛 선사의 말씀에 평상심이 고토라 하였나니 평은 고하의 계급과 무라의 차별이 없는 것이요
상은 고금의 간격과 유무 변환이 끊어진 것이라. 이는 곧 우리의 자성을 가리키며 우리의 자성은 곧 우주의 대도니라. 그러므로 이 평상의 진리만 분명히 해득한다면 곧 견성자이며 달도자라 할 것이나 마음의 용처에 있어서는 서로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능히 평상심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평상의 진리를 연구하는 동시에 또한 평상의 마음을 잘 운용해야 할 것이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을 운용하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 해석하자면 어느 일이나 한 번 정당한 곳에 입각한 이상에는 그 지키는 바 시인이가 항상 여의람이 평상심이니 그 신념이 항상 환경에 초월하여 환영과 배척이 능히 그 마음을 더하고 덜하게 하지 못하며 환란과 영화가 능히 그 마음을 변하고 옮기지 못하여 한 번 뜻을 정한 후에는 능히 천만 난경을 돌파하고 마침내는 생사관문에 이른다 할지라도 오직 태연자약하여 조금도 요동하거나 의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의에 나타난 평상심이요 우리가 대중을 상대하여 은의를 서로 맺은 이상에는 그 교제의 정신이 항상 원만하고 순일함이 평상심이니 그 정신이 능히 파당에 초연하고 증오에 안 끌려서 일을 당하여는 오직 공정을 주장하고 은혜를 베풀 때에는 오직 무념을 주장하여 여기는 잊고 저기는 해주며 어느 때는 좋아하고 어느 때는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며 서로 저 비운 자가 배언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베풀 때의 마음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제에 나타난 평상심이요 우리가 세상에 처하여 빈부 환경을 당할 때에 그 응하는 감정이 항상 담박함이 평상심이니 그 태도가 항상 평탄하여 가난하여도 가난에 대해 구구한 바가 없고 부하여도 부한 데에 넘치는 바가 없으며 금이 옥식을 할지라도 외면에 교만한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추위 악식을 할지라도 내심에 부끄러운 생각이 없게 되는 것은 빈부에 나타난 평상심이요 우리가 세상에 출신하여 아니요 모든 경위를 당할 때에 그 가지는 바 정신이 오직 전일함이 평상심이니 평안한 때에도 항상 조심하는 대중을 놓지 아니하고 위급한 때에도 항상 규모 절도를 범하지 아니하여 한가히 거하나 난중에 처하나 그 부동하고 유유한 정신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안위에 나타난 평상심이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를 다시 강령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곳에 있으나 어느 때를 당하나 항상 일심을 놓지 않는 것이 평상심을 운용하는 원동력이 되나니 공부하는 이가 평상의 진리를 깨치면 능히 생사고락에서 해탈하는 묘보를 얻을 것이요 평상의 마음을 운용할 때에는 능히 성현의 실행을 나타내게 될 것이니 평상심이 곧 도라 하는 것이 어찌 적절한 법문이 아니리요. 이상입니다. 법설이 너무 길었나 봅니다. 저는 이 법문을 봤더니 쉽게 표현하자면 너무 요새 그 잘난 체하는 하거나 뭐 좀 높아졌다고 잘난 체한다거나 또 없다고 또 비굴하다거나 뭐 이런 요동치는 마음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빈부 귀천 있고 없고 또 높고 낮고 하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평범한 생활에서 안락을 유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 원이 있어서 이 법문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일생을 살아가는데 보람이 되고 내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웃에 크게 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평상심 평범한 생각 그냥 쉽게 너무 어렵게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평범한 생각으로 아니 분수에 안분하고 너무 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꼭 그대로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늘 생활 신조로 삼고 계신 법문이 평상심이 도라는 법문이신 거죠. 그게 너무 또 얼른 기억하기에도 좋고 그 평자가 아주 좋아요. 평범하고 또 그 평등, 그 항상 여일한 그런 마음가짐, 변덕이 심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기를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참 자유롭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항상 인사님께서 가까이 이제 곁에 두고 읽고 계신 책이 있으시면 그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교역자라면 누구나 그 원불교 전사는 뭐 상식적인 얘기겠고, 네. 거기다가 물론 교전에도 나오신 말씀이지만 그 산경전, 현실 나열되어 있는 산경전을 더 관심 있게 보면서 거기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경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경전, 자기 내부의 경전을 항상 평생 지니고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단련, 연습 이런 것들이 평생 읽고 싶은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인사님이 퇴임하신 지 5년이 좀 지나고 있죠. 네. 이제 퇴임하신 이후에 또 요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건강이 이렇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저에게는 건강 관리, 건강 유지예요. 네. 그래서 이 공가 생활을 같이 원로원에 들어가서 공동 생활을 할 그런 입장도 또 거기서 받아줄 형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텃밭이 조금 있는 걸 그걸 좀 관리를 하는 편이고, 그것이 또 거기다가 지금 애들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준비해 놨던 그 터에다가 원룸을 지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 원룸 관리하는 일, 텃밭에 그 가꾸는 일, 또 거기다 더 추가한다면 그 또 틈나는 대로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 타고 하는 일, 그런 것을 하면서 남은 심탄는 한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원기 100년대를 넘어서서 102년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많은 후진들이 인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정진을 하고 있는데요. 후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다 전문가 시대고 교역자라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가견에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그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전공으로라도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능력이 있는 교역자가 된다면 그 가정 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역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무로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그 교역자들이 1인 1기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교역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3대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겠죠. 마음 공부를 통한 그 마음의 힘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 되면서 요새는 느끼는 겁니다만은 그 전부터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얘기가 거의 보편화된 얘기인데 네. 이 종교문에 들어선 분들 교역 생활 하는 성직자들만큼이라도 너무 소비에 치중하지 않고 근검 전략, 근검 저축하는 그 창직 정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이소성대 정신, 또 서로 합력해주는 일심합력 이런 창립 정신만은 종교가에서는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꼭 모범이 돼서라기보다 앞으로 성직자로서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할 또 조항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측면으로 보시고 계신가요?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흔히 재생명리라고들 얘기하죠. 네. 거기에 걸려들면 참 어려운 지경까지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오잖아요. 사회에 있는 분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끝까지 그 재생명리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겠다. 더군다나 이 물질이 발전은 이 현대와 같은 이런 세상에는 더욱더 그 유혹이 크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심력, 참대력을 갖춰가는 것이 우리 기본 덕목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님 가정은 전무 출신 가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전부 다가 이론 가정을 이루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 우리 이제 교도님들도 뵙고 그러면 그 가족 교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할까 이제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건 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성격상 적극적으로 해본 경험이 흔치는 않아요. 그러지만 아쉬워서 하는 말씀인데 이제 힘 닿는 대로 이것이 좋다면 자기만 좋을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것을 권해서 적극적으로 좀 따라오게 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고도 싶습니다. 그 마음 공부가 좋다는 것은 저뿐이 아니라 아마 다 이 법을 접하는 사람들도 다 그 중요성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순간의 잘못이 평생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훌륭한 점이 있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한 이 신앙 생활 이것은 만인이 다 받들어도 모자라지 않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힘 닿는 대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세상도 유익을 주고 본인들은 물론 그 밝은 세상, 더 보람찬 세상 이런 세상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교화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사님께서는 이제 50년 넘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함께 해오셨는데, 인사님께서 이제 살아오신 면서 이제 서원, 신성, 또 공심, 공부심, 어떻게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살아오신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모험이 된 교역자 생활을 하지 못한 관계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출가의 길에 들어선 이상은 수양연구 취사의 3대력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힘을 갖춰서 세상에 빛이 되고 거울이 되는 그런 교역자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거기다 덧붙인다면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있게 살아있게 해준 것도 이 법을 만난 덕분이고, 또 이 법을 믿고 그래도 관심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런 고마움이 앞섭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서 이 법력은 더욱 키워나가고 건강도 더 챙겨서 이웃에 부담이 되지 않고 유익을 주는 그런 교역자로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있게 해준 여러 그 선진들, 또 동지들, 여러 가족들, 이런 분들의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건강이 이렇게 부실한 상태에서도 계속 교역에 임할 수 있게 배려해 준 여러 그동안의 그 선진들, 기관, 어르신들 모두에게 감사를 올리고, 또 형제들에게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커준 자녀들도 고맙고, 특히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을 지키게 해준 정토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을 오는 방송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 저의 일생을 되돌아보게 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욱 감사를 드리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인산 성인종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우리 교단의 100년의 발자취 속에서 특히 이제 원광대학교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시면서 대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시면서, 또 인사님의 삶이 바로 우리 원불교의 역사로 남게 됨을 저희들이 이제 함께 느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사님의 오늘 소중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후진들이 더욱더 정진의 기회를 삼고, 이제 저희들이 그 역사를 써야 할 그런 소중한 시점에서 우리 인사님의 오늘 소중한 말씀을 감사히 잘 받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